믿고 보는 취향 발견 무비 크리에이션 오시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배우 김영호입니다. 왠지 그 김영호 배우 하면 일단 누아르 마스크라고 생각이 맞아. 드는데요. 오늘 소개한 영화 장르를 사실은 가장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전쟁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 전쟁 전쟁 영화를 영화 좋아하시는구나. 자, 그럼 오늘 리플레이할 영화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전쟁 영화 장르고요. 사실은 전쟁 영화라기보단 전장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 21세기 최고의 영화 허트로커입니다. Let's do it. See you. Watch for snipers, huh? 이 허트로커는 이라크전에 투입된 미국 특수부대 폭발물 해체반의 삶을 리얼하게 보여줬습니다. How many bombs did you disarm? 873. 800. What's the best way to go about disarming one of these? The way you don't die, sir. 저 처음에 이 영화를 틀었을 때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인가? 맞아. 싶을 정도로 카메라 워킹도 투박하면서 아무 어떤 음악이나 효과음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장르를 확인할 만큼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선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 다큐로 봤습니다. Drop the phone! Drop the phone! I can't get a shot! 첫 장면에서 주인공 같은 배우가 죽잖아요. 저 사람이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이래 당황했는데 그때부터는 배우의 숨소리하고 저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맞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잘 봤습니다. 와, 이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허트로커를 연출한 그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트로커를 만들기 전에 스트레인지 데인지라든가 K-19 위도우메이커 같은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흥행에 실패를 하면서 무려 7년 동안 영화를 만들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라크를 무대로 한 액션 영화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초반에는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근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허트로커로 재기에 대성공한 거죠. 2010년 아카데미 노미네이션 무려 9개 부문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중에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음향 편집상, 음향 믹싱상 다 등을 쓸어갔네요. 받았습니다. 네. 진짜 시상식장에서 자꾸 귀찮았을 것 같아. 상반대. 처음엔 좋았다가 네. 자꾸 올라와라 내려가라 들어갔다 나왔다. 저 같으면 차라리 서 있었습니다. 아, 어떤 귀찮아서. 스탠딩 아카데미. 스탠딩 아카데미.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니, 상은 사실 아무리 받아도 귀찮진 않죠. 그럼요. 그러니까요. 수상한 6개 부문 중에 가장 화제가 된 건요. 단연코 감독상이었습니다. 사실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한 작품이 그간에도 꽤 있었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7월 4일생,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런 영화들은 대전의 배경이나 아니면 베트남을 배경으로 했잖아요. 근데 허트로커는 이라크 전쟁을 배경으로 했다는 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죠. 네. 게다가 당시 허트로커의 감독상 수상이 화제가 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여성 감독이 감독상을 받은 게 미국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이때 사실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바타랑 같이 올라왔어가지고 전 아바타를 너무 이렇게 아이처럼 잘 봐가지고 저도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아바타가 받지 않을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허트로커와 이 아바타의 대결은 과거 실제 부부였던 이 캐서린 비글로우와 제임스 카메론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이혼 이후에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긴 침체기를 겪었고 이 91년부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터미네이터 2편, 트루라이즈, 타이타닉, 아바타 정말 엄청난 흥행 감독이 됐었기 때문에 좀 비교가 되는 측면이 많았죠. 그런데 바로 이제 허트로커로 캐서린 비글로우가 감독상을 수상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 언론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많이 썼어요. 전 남편을 이겼다, 전 부인의 역습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됐죠. 그런데 사실 이 허트로커를 해야 한다고 설득한 사람이 전 남편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었대요. 시나리오를 본 카메론 감독이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리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두 분 사이가 좋죠.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이야기 자체도 헐리우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미국은 약간 이혼을 해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이혼하고 그러면 남이죠.
전 남편이 권하면 아 이거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수다라고 그쵸? 생각할 수 있겠죠. 뭔데 네가 뭔데 이럴 수 이거 있는 나를 나락으로 보낼 건가? 죄송합니다. 믿을 수 없다. 이거 전혀 아니고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네네. 그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농담을 한번 쳐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전쟁 영화 하면 관객은 흔히 그 스펙타클한 전투 상황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폭탄에 팔다리 막 잘려 나가고, 라이언 일병 막 기어가고 막 이러면서. 보통 그거를 극장에서 보면은 귀가 정신 없을 정도로 얼얼해져서 나오죠. 허트로커는 확실히 완전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쟁 영화 그 마니아 눈에서 보면 키워드가 있어요. 이 영화만의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마약. 전쟁은 마약이다. 딱 이렇게 영화 시작하자마자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예. 전쟁이라는 상황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되잖아요. Oh, God. What's he doing? I don't know. What are you doing? I'm gonna die. I wanna die comfortable. James.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극한 상황에 몰릴 때 마약처럼 그 상황에 빠지게 된다. You know, we've been here a while. James, we need to get out of here. James, do you Copy. I get it. 그 전쟁에 빠지게 돼서 사람으로서의 어떤 느낌보다는 전쟁 자체를 즐기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약간 거기 취하는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을 제임스 러너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었죠. 그냥 그 상황에 함몰돼 버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We're done. 사실 전쟁에 중독된 또 한 사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네네. 흡사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두 번째 키워드 다큐멘터리가 Found something. 폭발물 해체반의 일상을 그냥 쭉 제가 르포 형식으로 관찰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더 몰입도를 높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허트로커 영화는 다른 영화와 다르게 왜 다른 영화들은 오프닝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사건을 확 만들고 뭔가 막 몰아치고 이래야 이 영화에 몰입이 간다고 맞아, 하는데 맞아. 이 영화는 시작부터가 되게 적막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첫 장면부터 너무 이렇게 조용하고 뭔가 긴장감 있게 뭔가 쪼여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음악도 없이 폭발물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을 뭔가 압도하고 쫄깃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는 촬영 기법, 그다음에 편집 뭐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감독의 힘이죠. 네. 이 허트로커가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이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언론으로부터 가장 크게 극찬받은 부분이 마치 실제 전장 속의 한 복판에 있는 것 같다. 그만큼 리얼하게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폭발물의 어떤 공포를 느끼는 그 주민, 관리하는 어떤 군인의 생생한 모습을 담기 위해서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카메라를 들고 핸드헬드 기법으로 이 영화를 전체를 촬영을 했죠. Hi. 진짜 주인공의 시청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죠. Hey, this ain't a meet and greet. Now get out of here. 허트로크는요, 그 숨막히는 긴장감 때문에 제 심장이 막 쥐었다 폈다 막 쥐락펴락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리얼함은 실제로 바그다드에 직접 다녀온 작가 마크 볼에게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시나리오 작업을 위해서 갔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이 마크 볼이 2004년 이라크의 미군 폭발물 해체반의 저널리스트로 함께 갔다고 합니다. 와. 그곳에서 이제 폭발물 해체반과 함께 이제 생활한 게 시나리오의 시작이자 리얼함의 원천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이게 바로 허트로커가 잘 만들어진 전쟁 영화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걸 시나리오에 그대로 표현했으니까 그 리얼함은 뭐 말할 수 없죠. 영화 속 모든 장면들이 시나리오에 다 있을 정도로 뭐 환경이라던가 위치에 대한 설명, 또 이 폭발물 해체 기술자들이 작업해야 되는 300m 주변 환경에 대한 묘사까지 굉장히 철저했기 때문에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시나리오를 보고 정말 놀랬다고 하죠. 시나리오 속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감독은 실제로 영화의 배경이 되는 바그다드에서 촬영을 하고 싶었다는데요. 근데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가면 큰일 나니까. 허트로커는 2010년에 상을 받았죠. 2010년에 받고 2008년에 그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기간 중에 그쵸. 네, 촬영을. 그때 전쟁 중이었구나. 네. 이라크의 모습을 살릴 곳을 찾다가 이라크와 근접하면서도 이슬람 문화권인 요르단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그 요르단에서 촬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사실 요르단 지역 자체도 여전히 그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촬영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그 분위기를 잘 살려내기 위해서 요르단에서 촬영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다행히 이 요르단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보호를 받으면서 무사히 촬영을 마쳤다고 하죠. 어떻게 권율 씨 이런 상황이면 갈 것 같으세요? 안 갈 것 같으세요? 전화기를 꺼놓으시겠죠? 저는 갑니다. 가요? 네, 가는데 네. 그 호텔 잡아주세요. 예, 호텔이 없는 걸 알고 저는 이렇게 요구하는 그- 거죠. 그 침대 없으면 잘 못 잡니다. 벌레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대우를 요구하는 배우를 바라보는 감독의 입장은 어떤가요? 뭐 제가 원하면 해줘야지. 아, 역시. 예. 저 선배님하고 요르단 갑니다. 요르단 가요. 그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이 영화의 모든 것이 실제처럼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지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폭발물을 사용해서 모든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실제 전쟁 상황이 사실처럼 그려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그런 폭발물을 둔 상태에서 주인공도 그렇고 관객도 모두 정말 극도로 초조한 상태로 이 영화를 볼 수밖에 없죠. In gold mine. 진짜 폭발물을 놓고 네, 촬영. 네, 네, 진짜로. 그 팀들이 와서 아예 다 설치하고 그래서 한 번에 카메라 4대로 한 번에 아니, 찍었습니다. 터지진 않는 거죠? 터졌습니다. 리얼하게 찍기 위해서 이제 뭐 땅, 그다음에 자동차 위, 그다음에 사람들의 표정 이걸 한꺼번에 다 찍었다고. 와, 진짜 폭발물이래요. Stay back! Stay back, Sanborn! Keep him back! 저는 가서 죽을 것 같은데. 잘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다가 감독님! 하면서 이렇게 뻥.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임스를 중심으로 한 인물의 심리 묘사가 엄청난 몰입감을 주고 있다고 좀 느꼈는데 제임스를 연기한 배우 그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호크아이로 맞아요. 나오는 배우죠. 제레미 레너인데요. 어벤져스 시리즈 외에도 본 레거시, 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등의 굉장히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연기력을 이미 허트로커에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허트로커에서 최고 연기를 보여주면서 이제 도약한 거죠. 예. 그 전쟁 속에서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그 제임스의 연기. 냉철하고 섬뜩하고 그다음에 뭔가 일상인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서 광기도 보여주면서 제임스의 넣는 연기가 아주 정말 너무 훌륭했던 것 같아요. 예. You know, I just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you know, to hold something in your hand that could have killed anyone. 그리고 또 제가 영화를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 보호복을 입고 연기하는 거였잖아요. 이 허트로커는 실제 군인들이 폭탄을 해체할 때 입는 무거운 보호복을 그대로 입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보호복의 무게가 무려 45kg이라고 합니다. 제레미 레너도 제일 힘들었던 게 보호복을 입고 연기하는 것이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죽 힘들었으면 폭탄을 제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이런 그럴 수 있어요. 농담도 네, 진짜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반가운 얼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샘본 하사 역을 맡은 은빛 날개. 팔콘! 네. 완전 좋아하는. 예, 어벤져스 시리즈 통해서 팔콘이라는 그 캐릭터로 자리매김을 했죠. 네. 이 영화에서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 전쟁의 잔혹함에 지치면서 공포감이 생기잖아요. Slowly. Oh, man. I hate this place. 그 와중에 어떤 이성과 공포의 사이에서 자기의 인성을 잃지 않으려고 되게 그런 역할 잘 해준 것 같아요. 네. Everybody up and out, John! 또 안소니 마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이제 참여를 했던 첫 번째 작품이 이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인데 그 작품 이제 캐스팅 당시에 이메일을 쓰면서 나 허트로커에 나온 남자야 라는 식으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하죠. 헐리우드 영화에 캐스팅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작품에? 아, 그때는 이제 얘기하지 말라 해서 안 했었는데 옛날에 007 이거 오신의 단독 예,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리균이 했던 역할. 약간 네네네. 그래서 이제 빨리 했던 사실은 김영호 씨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사실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영어를 정말 너무 못해서 내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연기를 잘 못했을 때 한국 배우들이 연기 이렇게 못해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안 됩니다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저 때문에 한국 배우 그 뭐 연기 못한다는 이미지가 생기든 말든 전 무조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너무 좋네요. 네.